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2번째 시간으로 갈비뼈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뼈. 지난 중순쯤이었다. 지원팀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다. 인근의 고깃집이었다. 넷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약주도 한잔했다. 배합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왔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왼쪽 가슴 쪽에 통증이 왔다. 어찌된 셈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틀을 버텼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XX 제일병원이라는 곳으로 급하게 갔다. 접수돼서 접수를 하고 난 진료를 받았다. 먼저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오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다. 신경과 의사의 진단으로는 뼈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근육통인 듯 하니 주사를 맞고 약을 3일치 처방해 주겠다고 했다. 처방전을 받아 병원을 나왔다. 근처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을 받아서 교육원으로 돌아갔다. 이틀 정도가 지났다. 여전히 옆구리의 통증은 극심했고 약을 먹은 것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다시 그 병원을 갔다. 이제는 초음파를 해보자고 했다. 초음파를 하니 갈비뼈 8번 뼈에 골절이 되었다는 소견이 나왔다. 그리고 복대를 대어주었다. 5일치의 약을 처방받고 나왔다. 거의 6주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테러 취하면 입원도 해도 된다는 소견이었다. 처음에 엑스레이 상으로 나타나지 않던 골절이 새롭게 초음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좀 특이했다. 일주일의 교육원 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귀경했다. 그래도 복대를 하고 있으니 움직임이 좀 편했다. 기침을 해도 통증이 왔고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모든 힘이 그쪽 갈비뼈 쪽에 집중되는 느낌이었다. 팔을 쓰는 것도 왼쪽 팔을 들어 올리면 그쪽으로 힘을 받아서 그런지 통증이 동반되었다. 일상적인 생활 자체도 쉽지 않을 지경이었다.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원인도 모른 채 갈비뼈 골정상을 입은 것이다. 식구에게서의 핀자는 말 못할 또 하나의 고충이었다. 다음날 서울 정형외과 병원으로 다시 진찰을 받으러 갔다. 엑스레이를 찍었다. 원장의 얘기는 7번, 8번, 9번 뼈의 골절이라고 명확하게 판정을 내려줬다. 이제는 분명하게 이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집사람은 이로 인해 토요일 목표 선언 법회에도 참석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복대에 골판지판을 좀 대고 있으면 그런 대로 견딜 만할 것이라고 했다. 달리 처치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아늑하게 누워있거나 자세를 바르게 하는 수밖에 별다른 처치나 처방은 없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기침을 제어하고 통증을 감퇴시키는 약을 처방해 주어 그것으로 약국에서 약을 지어왔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부득이 출근을 했고 4일간 휴가를 냈다. 종합병원의 검진을 예약하려니 보통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 진료 의뢰서와 엑스레이 초음파 등에 대한 CD를 갖고 오라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집 부근의 병원으로 했다가 금요일밖에 진료가 튀지 않는다고 해서 결국 다시 다른 병원으로 바꿨다. 진료는 흉부외과였다. 수요일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 일단 접수처에서 CD를 등록하라고 해서 1층으로 가서 CD를 등록했다. 그리고 진료를 받았다. 분명하고 확실한 진단을 받을 수 있었다. 골절에 대한 얘기를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다. 어느 여배우의 얘기가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갈비뼈를 다치고 나서 일상의 소중함과 세상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녀의 심정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사지육신이 멀쩡하게 작동하고 가동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아파보고 경험해보고 저절로 터득하게 됐다. 소소한 일상생활의 문제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따분해하고 권태로워하고 귀찮아하던 일상도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고 임신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소담스러운 것이고 귀중한 일임에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부분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면하고 양치하고 머리 감고 머리를 말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출근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퇴근하는 것도 그냥 내사를 그렇게 흘려보냈던 일상들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고 그것이 오랫동안 사성으로 굳어져 왔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습관이 되어져 왔고 그것에 익숙해져 왔는가를 다시 느껴보게 되는 것이다. 예전에 그런 동영상을 보고
시어를 적셨던 적이 있었다. 그것은 그렇게 유별나고 색다른 부분은 아니었다. 어느 한 방송사에서 기획하고 제작한 동영상이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는 젊은 청춘들에게 엄마가 가서 집밥 한 끼를 만들어 먹이는 것이었다.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익숙했고 짜증스러워했던 고국에서의 일상에서 먹었던 그 밥이요 반찬이요 된장국이고 그릇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순간에 엄마가 나타나 감동의 포옹을 나누며 자신이 원했던 바의 그 일상 속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다. 엄마들은 그 한 끼 밥을 준비하기 위해 10시간을 비행해서 호주로 갔고 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모든 그릇 등을 다 준비해가는 프로젝트였다. 가장 소중한 엄마 밥일 수밖에 없었다. 워킹 홀리데이란 나라 간의 협정을 맺어 젊은이로 하여금 유행 중인 방문국에 대지역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이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보통의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 진입할 수 없으나 젊은이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를 정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인 제도이다. 이를 위해 발급하는 비자를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하며 관광 취업 비자라고도 한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각 해당국에 하나여 1회만 발급하며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권을 합법적으로 보장받는다. 단기 관광에 비하여 장기적으로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학생 비자와는 달리 여러 도시에서 그 나라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현재 한국은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체코, 캐나다, 프랑스, 호주, 홍콩, 헝가리, 이스라엘 등과 워킹 홀리데이 비자 협정을 맺고 있다. 여기서 나오는 이들은 서울, 구미, 진주 등 대한민국 각지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 취업해 근무하는 이들이 등장한다. 호텔 청소를 공무원이도 나오고 네일 아트로 일하는 나오는 젊은 청춘들. 동영상의 멘트를 몇 개 소개하자면 이렇다. 우린 꿈을 향해 달려가는 청춘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기로 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들에게 언제나 어려움이 닥치고 외롭고 괴로운 순간을 마주하게 된다. 그 순간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가족이 든든하게 자신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마 밥을 해서 그들이 결코 호주에서 맛보지 못했던 음식을 새롭게 맛보면서 엄마 밥의 소중함을 느껴보도록 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한 젊은 친구가 군에 갔다. 그런데 그 친구가 좋아했던 것이 잔치국수였다. 그래서 엄마가 면회를 가면서 그 잔치국수를 해서 갖고 갔다. 아들이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고 엄마가 정말 행복했다는 얘기였다.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것들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평범한 하루하루일 것이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들의 애환이 담겨 있고 그렇게 일상적인 것이 그렇게 그리워지고 소담스럽게 느껴지는 때를 맞이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한디라는 말이 새삼 떠오른다. 갈비뼈의 골절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보게 되었고 어떤 부분이든지 이제는 호랑방탕하게 무모했던 모든 것을 다시 되돌아보며 해치해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인간이 술이나 환상, 유혹 등에 취해 있다가 깨어나서 제정신을 회복한 상태를 테니스는 소버라고 한다. 즉 해취. 젊은 시절에는 깨닫지 못한 것을 인생의 가을이 되면 깨달아야 한다는 뜻이다. 갈비뼈로 인해 건강을 새삼스럽게 돌아보게 되었고 철이 들어가는 것은 왜일지 모르겠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